18년도 정말 올림픽 때였잖아요. 저는 한강을 되게 슬프게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포장마차를 하면서 어머니와 오빠 둘과만 쭉 생활을 하고 이제 아버지는 밑에서 아무래도 월급에 차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좀 이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를 알지 않고서는 공부하는 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어린 나이지만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은 사회를 좀 배우자 하면서 어떤 학내의 민주화를 이루는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지금 저는 익산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제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 보육, 교육,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위원회라서 그런 일을 하고자 정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의 삶과 좀 더 밀접한 그러한 일들을 좀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죠. 일단은 사람마다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참 다양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익산시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라는 부분에 많은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익산이 여성을 향한 폭력도 전국의 1위에 들어가고 사실은 안전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지 못하고 숨겨져 있고 고통받는 참 많은 여성들과 많은 약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익산시를 좀 더 안전한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보육, 교육, 청소년 문제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중심고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고자 했었고, 지나온 2년 동안은 그거 일을 하기에는 좀 버거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밤길을 밝히는 LED 태양광 사업으로 밤길을 밝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그거를 시에서 좀 실현을 시켜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 잘못 세워나가는 부분, 어떤 특혜라든지 특권에 의해서 1년에 1억부터 5억, 많게는 10억까지도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위탁업체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어떤 곳에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감사의 권한이 있고 예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쭉 연구하고 발표를 하고 해왔지만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관행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안이 깨끗하고 투명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의 변화, 개혁, 변혁 이런 말들을 입에 올릴 수가 없겠구나 이런 걸 많이 깨우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절이 좀 어려웠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때 배웠었던 경험으로 밑에서부터 늘 일할 자세를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민심에 충실한 그리고 적어도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국민과 주민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둘, 셋, 넷 이렇게만 들어와서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서 정책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작은 변화는 큰 변화의 시작점이거든요. 반드시 익산에서부터 만들어내고 이 척박한 익산의 어떤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이정미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 잠깐씩 만났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대한민국 땅에서 여성이 그것도 소수 정당에서 정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저로서는 험난한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내에 가장
당이 진보정당이 분열되기도 했었고 실망을 시켜드리기도 했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떠나기가 훨씬 쉬워요. 하지만 떠나지 않고 그 난파선을 다시 재정비해서 제대로 항의를 한다라는 건 그보다 몇 갑절의 고통을 본인이 감당한다고 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분도 그런 일을 했었고 그래서 저 역시도 의회에서 참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구나라고 좌절을 할 때도 많지만 그렇게 한 발 한 발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보이지 않을 뿐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힘들이 있다고 정의당에 믿고 저도 그 한 어떤 나사 못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정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도 많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의 이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제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네요. 전 두 개 단어가 되게 떠올라요. 늘 이제 이런 질문을 받거나 이러면 하나는 어떤 선배가 했던 얘기인데 연민과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문장은 존엄 있게 살자예요. 연민과 노동이라는 거는 사람을 향한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이제 인류애죠.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노동,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을 변화시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는 뜻의 단어들이었는데 어떤 인생의 좌우명 같은 단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존엄 있게 살자라는 거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굳이 제가 사실은 정치를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존엄 있게 살다라는 거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조건에 있고 내가 나약하고 혹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최소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내 스스로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충족한다는 뜻에서 그런 문장이 제 인생의 어떤 좌우명 같은 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의원이 되고자 했었던 이 시대 어떤 여성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나 우리 교육, 보육,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은 굉장히 시달립니다. 이 시대 아이들은 지금 사회가 많이 어렵고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야말로 20년 전의 세월과는 너무나 달라요.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아이들이 각종 병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이 땅에 미래가 있으려면 전라북도 익산시의 미래가 있으려면 커가는 아이들에 대한 명확한 투자, 심리적 치료 그리고 교육의 어떤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내는 거대하죠. 굉장히 거대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물꼬를 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 할 생각이고요. 이게 아마 해결이 되어야 저는 익산에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